자, 오늘 주제가요, 인공지능 시대의 재능과 독서 교육이에요. 인공지능 시대 재능과 독서 교육. 지금 책 선물하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8권 가져왔는데 8명이 넘어서 곤란하네. 아니, 잡지 말고 밑에 있는 책. 잡지는 그냥 뭐 아무나. 인공지능 시대의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책을 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가 저절로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강의 도입부에 마이클 패러데이하고 김현철이라는 개그맨, 지휘자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현철은 약 10살경부터 클래식 듣는 거를 취미생활로 40년 동안, 50대까지, 50대 초반이니까 지금 40년간 클래식을 취미로 들었어요. 그런데 클래식을 정식으로 이렇게 전공을 안 했단 말이죠. 연극이나 뭐 연극 영화나 뭐 서울예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예전.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됐는데, 자기가 개그맨이 됐을 때 이미 클래식 취미 생활이 20년쯤 됐었겠죠. 최소한 15년? 10살 때부터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25살에 개그맨이 됐다고 치면 15년 정도의 취미 생활이 된 거죠. 그런데 음대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악보를. 단지 뭘 할까요? 곡의 흐름을 귀로 외웠죠. 음악 소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쯤에는 뭐 제1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베이스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거지 뭐 이거 이렇게 가야 되고, 북 쳐야 되고, 이걸 다 외운 거예요. 지금 이 클래식 곡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외웠겠죠. 왜냐면은 영상을 보면은 악기의 배치를 저절로 외우게 되잖아요. 10년 동안 클래식 들어보세요. 당연히 외우죠. 그 정도는. 자, 그럼 지휘를 할 때 여기서 이 악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봤겠죠, 지휘자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부분 좀 이게 어린, 저보다 나이 어리신 어머님들이 많아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김현철 씨 개그 기억하세요? 막 심각한 표정으로 막 얼굴로 지휘를 다 하면서 손만 까딱까딱 했던 그 개그. 예. 그 개그가 재밌긴 했어요. 참,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마에스트로 같지 않은 얼굴인데 심각하게 지휘를 하니까 그게 언밸런스.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재밌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에 왜 개그 콘서트도 없어지고, 개그맨들이 대부분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진출해가지고 이제 개그 프로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김현철 씨가 지휘 공연을 22번 했어요, 작년에. 그럼 이거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김현철 씨가 받는 돈이 약 5천만 원이에요. 물론 90%는 오케스트라들한테 돈이 나가야 돼요. 오케스트라가 60명, 50명이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 1인당 한 20만 원씩 일당이 나간다고 치면 50 받는 사람도 있대요, 한 번에. 20 받는 사람, 30 받는 사람, 50 받는 사람. 그러면은 60명이면은 한 2,500은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죠? 한 2천만 원 나가요. 좀 싸게. 물론 이게 봉사활동이다. 그럼 그 사람도 많이 안 받겠죠. 한 절반만 받겠죠. 그럼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정식 공연이다. 대공연장. 그러면은 받는 자기 그 정해진 일당이 있는 거예요. 연주자들은. 그래서 한 4, 5천씩 받으면은 한 1,000만 원 남는 거죠. 공연 한 번마다. 2천 남을 수도 있고. 그걸 작년에 22번인가 23번인가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는 악보를 읽지 못한다는 거죠. 악보,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를 5년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저는 악보를 볼 줄 알아요. 무슨 얘기는, 그래서 지금도 노래방보다는 저기 7080 가는 걸 좋아하는데, 7080 가면은 이렇게 악보가 보이면서 이렇게 줄이 하나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박자 음표 막 이렇게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노래를 할 때 제가 그 성가대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음표를 따라서 음을 제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목 자체가 아낀 거죠. 근데 이 클래식 지휘자로서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클래식 지휘 공연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매번 할 때마다 4천, 5천만 원씩 돈을 벌었어요. 물론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일단 취미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뭐냐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정이죠. 사랑이죠. 열정.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자기가 좀 유명한 클래식 곡 40곡을 다 외운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40곡을 눈 감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악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악이.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의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휘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주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쪽에서 연주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그 일본의 예능 프로라든가 드라마를 많이 이렇게 따라 했듯이 제주도에 그런 어떤 시장이 있답니다. 그런 시장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그 바이어가, 그 어떤 예능 프로를 사는 바이어가 김현철 스토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개그맨으로 있다가 매달 한두 번씩 그것도 대공연장에서 해요. 대공연장. 서울 같은 데서. 그런데 우리 그 지휘자 중에 좀 유명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런 분들이 하는 클래식 공연장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꽉 차요. 일단 재미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클래식 대중화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악보도 못 읽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 스토리를 듣고 중국 전체 순회 공연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중국 수출이 확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됐는데 중국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드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드. 그래가지고 한국 전체 그 연예인들이 중국 진출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중국 수출을 확정됐다는 것까지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국 가서 중국 돈을 못 벌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마이클 패러데이 얘기를 해볼게요.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
여기서 유년 시절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8살, 9살 정도로 추측이 돼요. 그때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13살에 그 재번소, 책 만드는데 취직을 했고, 대략 보면은 뭐 15살까지 학교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자체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수학이란 과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과학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과학에 대한 열정이.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어떤 과학자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조수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영화에서 가끔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시다바리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어시스턴트. 근데 그걸 하는데 여러 명의 이제 그 조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수학도 모르는 과학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문제, 즉 중학교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대요. 수학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그 과학자의 조수들은 대부분 대학원 나오고 이공계 나왔을 텐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중학교 수학 문제도 못 푸는 과학자예요.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면서 뭐 이렇게 실험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실험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이걸 무수하게 자기가 실험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컴플렉스, 이렇게 열등감을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열심히 독학으로 해서 그 수학을 배웠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기분해 법칙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자기에 관한 것들, 뭐 음이온, 양이온 이런 말들을 마이클 패러다이가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최초의 발전기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에서 화학 석좌 교수를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국 역사상 뭐 13번째인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김현철 씨는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김현철 씨가 클래식 지휘자로서 전 좀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연을 더 개발해야 될 거예요. 개발해야 될 건데, 근데 김현철 씨가 이제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클래식 공연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통 지휘자는 관객이 여기면 오케스트라 이렇게 있으면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초로 지휘자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양쪽에 모니터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관객들이 보지만은 지휘자의 표정을 지금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최초로 지휘자의 얼굴을 모니터에 띄우는 공연을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예능인이에요. 김현철 씨가. 제가 이제 김현철 씨 공연을 아시다시피, 아니 모르시죠? 제가 화가인데 최근에 그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120억을 펀딩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저 많은 돈을 뭐 1인당 2억 5천, 뭐 2억 이상 저한테 이렇게 후원하신 분만 한 10명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우리 문화를 창조적으로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런 것 때문에 후원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그래서 이제 저는 김현철 씨 공연을 뭐 이렇게 요양원이라던가
고아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고급 클래식 공연을 직접 오케스트라 60명, 70명이 있는 것을 사실 그 공연장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직접 김현철 씨가 지휘를 하고 그래서 이건 자선 공연이니까 연주자들도 좀 한 반값만 해가지고 공연 한 번당 2천만 원에 한번 공연을 해보자. 전부 반씩만 받아라 그냥. 그런 얘기를 제가 이틀 전에 했습니다. 김현철 씨랑. 내년부터 한번 해보자. 공연 한 번당 2천 정도에. 김현철 씨. 자, 제가 마이클 패러데이하고 김현철 씨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에너지는 아무튼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호기심과 끈기와 그 열정 뭐 이런 거예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과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여건이 아니지만은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김현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마이클 패러데이가 더 옛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생을 했겠죠. 그 어떤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김현철 씨도 꽤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지금은 몇 년 전에 3,000원 했던 수학 문제 대신 풀어주는 인공지능 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깔 수가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가격 까는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으로 다운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중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 대학교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사진을 찍자마자 0.3초 만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보내면 갔다 오는데 한 3초 정도 걸리는데 전파 이동 속도예요. 찍자마자 인공지능이 답을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보통 수학 문제가 있을 때 답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한 7, 8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A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B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C 공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답이 나오는 7가지 방법까지 다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면. 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어요. 조만간 공짜가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3,000원이었으니까. 한번 까는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수학 문제를 고안해낼 겁니다. 문제를 제시할 거라고요. 인공지능이. 풀 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인공지능이 마이클 패러데이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빨리 성공했겠죠. 그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저는 조금 약간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전 주산학원에 다녔었습니다. 주산학원 모르시죠? 이거 1원이요, 2원이요 아시죠? 이상하게 주산학원 선생님 목소리는 꼭 그 남대문 시장의 약장사 목소리랑 비슷해. 1전이요, 2전이요. 목소리가 그 시장 약간 그 있잖아. 되게 목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거든. 그게 그렇게 해야지 빨리 안심돼요, 목이. 저절로 막 외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약간 그렇게 약간 인공지능스럽게 바뀝니다. 그 사람이 꼭 학교에 와가지고 주산학원에 다니면 머리가 좋아지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동시대에 전자계산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머리가 좋아진다로 이게 홍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산학원을 다니면 취직을 잘한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전자계산기가 나와버렸는데, 이미 그때. 그렇잖아요. 그럼 취직하고 남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자, 주산학원 다니면 취직 잘한다. 맞았죠. 맞는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타자 잘 치면, 취직 잘한다. 한동안, 이 타이포라고 하죠? 타이피스트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 사람들의 시장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스 안내양의 거의 한 100만 배 이상의 직장인이었을 겁니다. 타이핑 치는 사람들이 모든 회사에 다 있었어요. 예,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도 이제 타자기를 치다가 컴퓨터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지금은 뭐죠? 음성을 받아서 쳐버리잖아요. 오타까지 지들이 다 바로 잡아주고. 완전히 끝났죠. 타이핑의 시대가. 진짜 완전히 끝났을 거예요. 음성인식이 너무 잘 되니까. 자, 제가 이 악보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작곡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작곡.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어린애들이 흥얼흥얼 거리는 거, 그거 되게 우습게 하시죠? 다 녹음해 놓으세요. 그게 작곡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곡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꽃밭에서 벌이 막 윙윙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윙윙거려. 자, 그거를 내가 촬영을 했어. 벌이 윙윙거리는 촬영을 했어. 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서 그 장면을 선택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이걸 악보로 바꿔달라 그래요. 음악이 나와버립니다. 자, 새가 날아가. 기러기,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녀. 거창 오리떼가 날아다녀. 사진을 찍었어. 이거 이렇게 줄을 딱 그어서, 이 오선지를 딱 그어서, 이거 있잖아. 날개를 이만큼 핀 새는, 그 4분의 2박자로 하고, 저분 애들은 반박자로 해가지고 음악으로 바꿔줘. 그러면 새가 날아가는 사진만 찍어도 이걸 음악으로 바꿔줘 버려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아는 연주가 중에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태주인가? 한태주? 오카리나. EBS 세계여행 주제곡 부르네. 따라따따따 새들의 노래인가? 이거 작곡가예요. 한태주인가 박태주인가 그래요. 걔 아버지 엄마랑 어렸을 때 저랑 막 술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걔 태주가 한 5살, 4살, 5살, 6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가수는 가수인데 좀 안 알려진 가수거든요. 아버지가 작곡가 겸 가수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흥얼거리는 것을 곡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태주가 노래한 것 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써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애가 흥얼흥얼 거릴 때 음이 들리잖아요. 그 아빠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니까요. 악보로.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들려줬습니다. 기타로. 이게 우리 아들이 작곡한 거라고. 얘가 오늘 아침 이렇게 혼자 흥얼거리더라고. 그거 가사도 없어. 그냥 얘가 막 흥얼거려.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아버지가 곡을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자, 태주한테는 그 아빠가 있었죠. 그래서 태주는 연주가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꼭 그게 일치한 건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음악적인 환경이 너무 좋았죠. 자기가 흥얼거리만 해도 아버지가 그걸 악보로 받아 적어주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흥얼거리기만 해도 인공지능이 그걸 악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히트 치면은 전 세계에서 저작권료가 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죽고 나서 5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까지 약 좀 오래 산다고 쳤을 때 약 200년 동안 저작권료가 생깁니다. 내가 흥얼거리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시켜가지고 작곡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지금 주변에 널려다닙니까?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호기심하고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수단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좋아요. 다른 제가 EBS 미래강연 Q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미술 재료비로 100억 넘게 이미 투자를 받은 상황이지만 20년간 건축 노동을 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걸 안 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건축 노동을 안 하면. 지금 이거 뿌레카인데, 이거 따따따따 시멘트 깨는 거. 이것 때문에 아직도 팔목이 아파요, 오른쪽에. 지금도 팔목이 아픕니다. 이게 진동이, 딱 보시면, 이 진동이 여기 팔목으로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충전이 자다 말다 해서 힘드네, 이거.